자, 여러분.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아주 아찔한 순간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손에서 컵이 쫙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쨍그랑 하고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다들 아시죠? 그 짧은 찰나에 우리는 숨을 헉 하고 멈추고 머릿속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걸 당장 쓰레기통에 버릴지 아니면 일단 남겨둘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익숙하면서도 끈질긴 감정 하나랑 마주치게 되는데요. 바로 아깝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 아까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무언가를 이렇게 한순간에 훅 떠나보낸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깊은 주저함 같은 거죠. 버리자니 너무 찝찝하고 그렇다고 쓸모없어진 조각들을 계속 껴안고 있자니 그것도 참 난감한 아주 기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짧은 망설임 속에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우리는 보통 밴드를 딱 붙여서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흠집이라는 게 무조건 감추고 지워야만 하는 부끄러운 결함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도 괜찮은 나만의 고유한 흔적일까요? 오늘 우리는 상처와 완벽함에 대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금의 철학, 부서진 것에서 아름다움 찾기.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킨스기라는 일본의 전통 공예 기법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킨츠기는 쉽게 말해서 깨진 도자기를 수선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단순한 수리 작업을 훌쩍 넘어섭니다. 일본 다도 문화에서 탄생한 이 기법 밑바탕에는 와비사비라는 철학이 쫙 깔려 있어요.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거 좀 모자란 것들 속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찾는 사상이죠. 옛날 다도에서 찻그릇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시간과 기억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었거든요. 재밌는 건 이때 접착제로 쓰는 온나무 수액이 굳기 전에는 살에 닿으면 피부가 확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독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과정 자체가 뼈를 깎는 인내심과 조심스러움이 필요한 치유의 진짜 무게를 보여주는 셈이죠. 이 와비사비가 낡고 결핍된 것들을 대하는 방식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는 흠집나고 낡은 걸 보면 아이고 망가졌네 하면서 실패의 흔적으로 치부하잖아요. 어떻게든 숨기려 하고요. 근데 이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불완전함, 나이듦, 시간의 흔적이야말로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공장에서 갓 나온 흠집 하나 없는 매끈한 도자기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사람의 손때와 세월이 만든 그 고유한 매력 말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벽하다. 이 역설적인 태도가 바로 킨츠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일 기막힌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금이라는 재료를 쓰는 방식입니다. 보통 금이라고 하면 절대 안 녹슬고 영원한 거니까 부나 완벽함을 뽐낼 때 쓰는 절대적인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킨츠기에서는 이 금의 용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완벽한 이 물질을 하필이면 그릇에서 가장 처참하게 깨지고 갈라진 바로 그 상처 부위를 칠하는 데 써버립니다. 상처를 쓱 감추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오히려 그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장 아프고 약한 곳을 세상에서 제일 반짝이는 곳으로 탈바꿈시켜버리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죠. 아까움에서 정들임으로 문화적 번역입니다. 이 일본의 독특한 예술 기법이 한국인들만의 끈끈한 정서와 만났을 때 어떻게 또 아름답고 새로운 의미로 진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한국인들의 심리 변화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섬세합니다. 처음엔 그저 아까워서 차마 못 버리고 찬장 구석에 대충 밀어두죠. 그러다 오며 가며 그 이빠진 그릇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눈에 훅 익어버립니다. 바로 이때 한국인들 특유의 그 끈적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 깊은 애정이 싹 트는 거예요. 약간 못난 자식한테 더 마음이 쓰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정이 푹 들고 나면 그제야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그걸 다시 고쳐보겠다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게 요즘 열리는 업사이클링 워크숍 같은 데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망가진 물건에 본드 발라서 다시 쓰게 만드는 그런 기계적인 고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손잡이가 똑 부러진 옛날 머그컵을 가져왔다고 쳐볼게요. 그게 돌아가신 할머니가 평생 쓰시던 컵이었던 거죠. 그 깨진 손잡이를 금으로 3시간 동안 정성껏 이어 붙이는 동안 그분은 단순히 컵 하나를 고친 게 아닙니다. 할머니와의 끊어졌던 기억과 유대를 다시 복원하고 있던 거예요. 수선이라는 게 멈춰있던 주변의 것들에 새로운 숨결을 훅 불어넣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예술 속의 균열, 상처에서 피어나는 이야기. 가장 부서지고 연약한 곳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는 이 철학. 이게 단지 찻잔에만 머물러 있을 리가 없겠죠. 이 메시지는 현대 한국 예술과 문학계 전체를 아주 강렬하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 창작자들에게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한번 쫙 살펴볼까요? 먼저 구름빵으로 너무나 유명한 백희나 작가님을 보면요. 완벽한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항상 소외되고 결핍 있는 존재들 속에서 마법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수지 작가는 또 어떻고요? 책을 펼치면 한가운데 쫙 갈라지는 선이 있잖아요. 그 틈새를 현실과 상상 사이의 균열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선을 마음껏 뛰어넘게 만듭니다. 현대미술로 가면 더 매운맛입니다. 이불 작가는 팔다리가 해체된 귀괴한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 불편한 틈새를 과감하게 폭로하죠. 서도호 작가는 옛날 집을 새 것처럼 짠하고 복원하는 대신에 얇고 투명한 천을 씁니다. 빈 공간에 머물렀던 과거의 기억과 시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거장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결함을 절대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균열을 확 끌어안고 완벽하게 새로운 서사를 폭발시키는 거죠. 오늘 이 해설을 들으시면서 딱 한 가지만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문장을 꼽겠습니다. 이야기는 완전함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상처와 틈에서 시작된다. 내 삶의 실수나 흠집, 상처 같은 것들을 지우개로 벅벅 문질러서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 사실 진짜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흠결들이야말로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이고 엄청나게 입체적인 스토리텔링의 시작점이거든요. 그걸 억지로 지운다는 건 내 손으로 내 이야기에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 자신의 시간을 이어붙이기, 완벽주의의 해독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수백 년 전 낡은 도자기를 고치던 아날로그적인 철학이 최첨단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뼛속 깊이 찌릿하게 와닿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명확하고 또 뼈아픕니다. 사실 우리 다들 엄청 지쳐 있잖아요. SNS 켜면 남들은 다 너무 완벽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내 실패를 무조건 숨기고 계속해서 난 완벽하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죠. 이런 성과 중심 사회의 단체로 딥한 피로를 느끼고 번아웃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크롤만 휙휙 내리는 이 차가운 디지털 세상에서 좀 도망쳐서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지고 천천히 오치를 하면서 아주 느린 호흡으로 내 상처를 관대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촉각적인 치유를 그 어느 때보다 미친 듯이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진 그릇의 그 날카로운 단면들에 금을 정성스럽게 칠하고 이어붙이는 이 과정은요, 결국 우리 삶을 대변하는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막 외면했던 나의 아픈 과거, 캄캄했던 시간들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고 꽉 껴안아주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내 삶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주워 모아서 지금 이 순간, 현재로 온전히 다시 가져오는 거죠. 이리저리 부딪혀 뾰족해졌던 나 자신을 이전과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완성된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눈부신 화해의 의식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하던 걸 멈추고 속도를 좀 늦춰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만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내 삶 속에서 산산조각 났던 그 수많은 파편들 중에 내가 남들 시선이 두려워서 억지로 숨기려 했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쓰레기통에 휙 버리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때는 소중했지만 사소한 오해로 뚝 끊어져 버린 인연들, 밤마다 입을 킥하게 만드는 쓰라린 실패의 기억, 아니면 거울 볼 때마다 어떻게든 화장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던 나만의 콤플렉스들. 만약 그것들을 부끄러워하며 어둠 속에 쑤셔 박아두는 대신에 따뜻한 햇살 아래로 꺼내서 다정하게 치유하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깨진 조각들 중 어떤 것을 골라서 다시 금빛으로 정성껏 이어붙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내 안의 그 부서진 모습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큰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놀라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나의 결함을 애써 메운 그 찬란한 금빛 흉터들, 바로 그 흉터들이 나를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빛나고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고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말이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남겨진 그 불가피하면서도 아름다운 균열들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색깔의 금으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